내 이름은 정분. 올해 68입니다. 순천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아온 지 벌써 5년째예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현수네 집에서 손자 손녀를 키우다가 이곳으로 온 거죠. 그런데 어제 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가족 여행 가려고요.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가족 여행이라니 얼마만인가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어딜 간 게 언제였더라? 이번엔 다를까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옷장을 뒤적였어요. 남편이 사준 카디건 아직도 여기 있네요. 그냥 새 옷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번엔 좀 달라질지도 몰라요. 며느리 윤지도 요즘 좀 더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같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다잖아요. 마음 한구석에서 설렘이 올라왔어요. 68배 무슨 설렘이냐고 스스로한테 물었지만, 가족이 함께 간다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의미였나 봅니다. 여행 전날 현수네 집에 갔어요. 짐 정리도 도와주고 애들 챙겨줄 것도 있고 제가 늘 그랬던 것처럼요. 저녁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행 가는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가야 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의무로 모시고 사는 거지. 가족이 아니라고, 의무라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모처럼, 아니 칼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정말 한참을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현수를 키웠어요. 밤새 기침하면 등 두드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식당에서 일했죠. 결혼하고 나서도 손자 손녀 봐주고 집안일 도맡아 하고 명절 음식 혼자 다 준비하고 그게 의무였나요? 가족이 아니어서 해야 했던 일이었나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 성성한 머리.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정분?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시어머니?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렘이 무너지는 소리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며느리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울 거라는 걸. 현수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가시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첫날 아침이었어요. 다들 늦잠을 자고 있을 때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죠. 습관이에요. 3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밥 짓고, 반찬 챙기고, 커피 내리고,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엔 어젯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며느리 윤지가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웃으면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죠. 당연한 거였나 봐요. 제가 하는 모든 게 오후에 빨래를 했어요. 윤지가 따라 들어왔죠.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애들 거랑 섞이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문득 생각했어요. 왜 섞이면 안 되는 걸까? 우린 가족이 아니니까. 저녁 무렵 혼자 산책을 나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죠.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현수를 낳고 키우고 밤새도록 열재며 간호하던 날들, 학교 준비물 챙기고 도시락 싸던 새벽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식당에서 청소 일터에서 일하던 시간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자 윤호가 태어났을 때 제가 100일 동안 살림을 도맡았죠.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도요. 밤낮으로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재우고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서 저를 위해 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며느리를 위해 참았어요. 손주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정분이라는 사람은요? 언제 행복했던 걸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제가 저 스스로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항상 마지막이었어요. 밥도 제일 나중에 먹고, 옷도 제일 나중에 사고, 쉬는 것도 제일 나중이었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니까, 시어머니니까, 그래야 한다고 믿었죠. 밤이 깊었어요. 베란다에 서서 별을 봤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무료 가정부처럼 취급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 아들의 무심한 태도,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그렇게 살도록 허락했으니까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정분으로 살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겠다고. 분노보다는, 슬픔보다는 담담한 결심이었어요. 여행이 끝나면 제 삶을 시작하겠다고. 처음으로 온전히 저를 위한 삶을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현순의 집으로 갔을 거예요. 손주들 밥 챙겨주고 집안일 돕고 그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집에 앉아서 조용히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이 남긴 통장들, 집 문서들, 한참을 들여다봤죠. 이 집이요. 남편과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에요. 현수가 결혼할 때 명의를 아들 앞으로 넘겼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며칠 후 부동산에 갔어요. 손이 떨렸죠. 68평생에 처음으로 제 집을 알아보러 가는 거였어요. 어르신, 어떤 집을 찾으세요? 혼자 살 집이요. 크지 않아도 돼요. 햇볕 잘 들고 조용한 곳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둘 다였나 봐요. 일주일 후 현수를 만났어요. 해야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거실에 마주 앉았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이사 가려고 해. 혼자 살 집을 알아봤어.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여기서 같이 사시면 되는데. 아니야, 현수야.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구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하세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선택한 거야. 평생 너를 위해 살았어. 손주들 키우느라 내 시간을 다 썼고,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더라. 엄마도 정분이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요. 그럼 저희는요?
애들은요? 너희는 너희 삶을 살면 돼. 엄마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애들도 다 컸잖아. 현수가 나간 후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아팠죠. 아들의 당황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들렸으니까요.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가족이 아니라면 저도 제 길을 가야죠. 더 이상 의무로 살 순 없었어요.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정리했죠. 현수 어렸을 때 사진들,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들, 명절 때 다 같이 찍은 가족 사진들, 하나하나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야 할 때였어요. 추억은 간직하되 그 안에 갇히지 않기로 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순천 근교, 은빛둥지 마을, 홀몸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사 전날 밤이었어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죠. 두려웠어요. 68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혼자 산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아침에 늦잠 자도 되고, 밥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되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예전처럼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향해 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중얼거렸어요. 혼자서, 작게. 이제는 나 정분으로 살아갈 거야. 누구의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정분으로.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든다. 이사하는 날 아침이었어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평생을 살았지만 정작 제 것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이삿짐 차가 왔어요. 마지막으로 빈 집을 둘러봤죠. 안녕. 고마웠어. 그동안 그렇게 속삭이고 문을 닫았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 은빛둥지 마을을 향해, 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빛둥지 마을에 도착한 첫날이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집의 주인은 저예요. 정분. 누구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정분. 짐을 풀었어요. 많지 않았죠.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릇 몇 개. 그런데 이상했어요. 텅 빈 것 같은데 마음은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비로소 제 것들로 채워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부엌에 그릇을 놓고 거실에 방석을 깔고 하나하나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집. 평생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공동 식당에 갔어요. 홀몸 어르신들이 모여서 아침을 먹는 곳이었죠. 네, 저는 정분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순자 씨는 밝게 웃었어요. 진짜 반가워하는 얼굴이었죠. 제가 누구의 엄마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정분이라는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마을 공동 텃밭을 분양받았어요. 작은 땅이었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죠. 삽으로 땅을 파고 씨앗을 심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손에 흙이 묻었어요. 이상했어요.
평생 남 먹일 음식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키울 수 있다는 게 햇볕이 따뜻했어요. 땀이 났지만 행복했어요. 누가 시킨 일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어요. 순자 씨와 함께요. 정분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 왔을 때랑 다르네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순자 씨도 비슷한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맞아요. 정말 신기해요. 한 달쯤 지나서 작은 일을 시작했어요. 반찬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파는 거였죠.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돈을 벌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어요. 제 통장에 입금되는 돈. 정분 씨,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 사업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었어요. 욕심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즐거운 만큼만 하고 싶었죠. 저녁이 되면 제 집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아무도 저녁 차리라고 재촉하지 않았어요. 밥을 6시에 먹든, 8시에 먹든 상관없었죠. 라면을 끓여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끔 손주들이 생각났어요. 윤우, 서연이 잘 지내고 있을까? 할머니 보고 싶어 하진 않을까?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제가 거기 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더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이렇게 제가 행복해야 가끔 만날 때 더 좋은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걸. 어느 날 마을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다들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저도 그 안에 있었어요. 웃고 떠들고 박수 치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구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행복을 나누는 삶.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주름은 있고 머리는 휘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의 눈빛. 중얼거렸어요. 나는 정분이야. 68 정분.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정분. 다음 날 아침 텃밭에 나갔어요.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죠. 토마토도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상추를 땄어요. 신선한 향이 났죠. 점심은 이 상추로 쌈을 싸 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키운 채소, 나를 위해 차리는 밥상, 나를 위한 하루.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삶이구나.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은빛둥지 마을에서의 삶은 평온했어요. 극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만들어가는 삶.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정분으로 살아간다는 걸.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아니, 그것만으로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은빛둥지 마을에서 산지 석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죠. 텃밭의 채소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저도 잘하고 있었어요. 정분이라는 사람으로. 어느 날 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석 달 만이었죠. 어머니, 뵐 수 있을까요? 제가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짧게 대답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예전처럼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다음 주말 현수가 왔어요. 윤지와 아이들도 함께였죠. 작은 제 집 앞에 선 그들을 보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반갑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윤지가요. 거실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이었지만 더 이상 제가 먼저 차를 내오거나 음식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냥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제가 그날 한 말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고맙다. 솔직히 말해줘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과는 받아들일게. 하지만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거야. 엄마는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없어. 다시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이번엔 달라질게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현수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처음으로 내 삶을 사는 게 좋아. 너희도 이제 어른이잖아. 엄마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게 진짜 독립이고, 진짜 성장이야. 그럼 저희는 어머니를 어떻게? 가끔 보면 돼.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하지만 엄마가 가서 밥 차리고 애들 봐주고 그런 건 이제 없어. 너희는 너희 가족을 꾸려가고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꼭 해야 하는 말이었죠.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려면 윤호와 서연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언제 다시 집에 와요? 애들을 안아줬어요. 따뜻했죠. 할머니는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너희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놀러와. 할머니도 가끔 너희 보러 갈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현수 가족이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너희도 잘 지내거라. 손을 흔들며 보냈어요.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죠. 저녁이 되었어요.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었죠. 된장찌개와 김치, 텃밭에서 딴 상추. 맛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만든 밥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게 뭘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 의무로 묶인 관계?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려면 각자의 삶이 있어야 해요.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하고요. 밤이 깊었어요. 베란다에 나가 별을 봤어요. 68배 나이에 처음으로 나다운 삶을 살고 있어요. 늦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에요. 남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해 사는 삶.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었죠. 중얼거렸어요. 나는 정분이야.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정분. 누군가의 시어머니이기 전에 정분.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야. 별이 반짝였어요. 그 빛이 참 따뜻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제가 평생에 걸쳐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은빛 둥지 마을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풍요로웠죠. 68배 새로운 시작. 늦지 않았어요. 아니, 딱 맞는 시간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입니다. 정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헌신했지만 당연하게 여겨졌던 순간, 나를 위한 선택을 했던 이야기.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